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어떤 책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또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기 초가 돼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멘탈이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어려운 책 읽는 법 첫 번째는 기세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책을 딱 보셨는데 이거 어렵네? 라고 느끼셨을 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이 좋다고 할 때, 그리고 유명한 책일 때 이런 기분 느끼실 거예요. 아, 기죽는다. 내가 좀 실력이 떨어지나 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문해력이 떨어지나 보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책을 다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다른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그 책을 쉽게 읽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100%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너무나 쉽게 이 책을 읽었다, 100% 이해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만 책이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낍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문해력의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많은 책을 접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읽기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양한 책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어려운 책은 저자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누가 읽어도 쉽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 기세 있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개를 넘는 경험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축적하는 건데요. 누구나 처음부터 어떤 책이든 쉽게 척척 읽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책을 조금 열심히 읽어봤다, 그리고 좀 어려운 책이었는데 한번 내가 읽어냈다, 이런 경험을 쌓게 되면 그럼 어려운 책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 맞는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의 경험을 좀 돌아보면 제가 가장 어려운 글을 읽었던 게 대학원 1년 차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유명하신 교수님의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소수의 사람들이 원탁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자신이 읽어온 부분을 발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가 현상학에 대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 현상학 책을 영어로 읽어서 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읽으려니까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제가 발제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3시까지 발표하기 전날 잠을 거의 못 자면서 매달렸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그때 엉엉 울었습니다. 아, 정말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눈물을 막 닦고 새벽 3시에 못하겠는 부분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래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핵심을 잘 잡아가지고 어쨌든 어찌저찌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교수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교수님,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도저히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대학원 선배들이 다들 뜨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그렇게 대놓고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그 부분을 해석해 주시면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전혀 모르겠는 부분을 설명을 듣고 제가 그래도 어찌저찌 해온 부분이랑 합쳐지니까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려운 수업을 끝낼 때 교수님이 저에게 A뿔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선배님들한테 격려도 많이 받고 되게 용기도 얻었는데요. 그때 느낀 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어렵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 제가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스승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몰라도 괜찮구나, 부끄러워할 게 없구나, 그리고 내 수준에서 어떻게든 고개를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읽는 책의 주인은 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리 프롬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사람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내가 뭘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책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단 한 문장이 내 심장에 꽂혔다. 그럼 저는 이 책을 성공적으로 읽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바를 다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얻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궁금해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여기서 답을 찾았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독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 위주로 생각을 하면 어려운 책도 좀 덜 어렵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좀 더 수준이 높다면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앞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가를 겸손하게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인데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한 번 읽었을 때 이 책의 내용이 100이라면 우리에게 남는 건 한 10에서 20%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 읽으면 20%에서 40%가 되는 게 아니라 60%, 70%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좀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읽으면 그게 또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읽었을 때 후루룩 넘어가던 부분이 두 번째 읽었을 때 마음에 꽂히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책을 여러 번 읽으면 좋은 점이요. 스스로의 성장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알겠네? 저번이랑은 다르네? 생각이 달라졌네. 이걸 경험하면 독서에서도 메타인지가 가능해져요. 어떤 성장에서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너무 힘들었던 책을 또 읽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들었던 책 그리고 해볼만 하다 이런 책들을 좀 두세 번 읽어보시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가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걸 어려운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작년까지 시험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필고사를 시작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럴 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고 또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친구들에게 오리엔테이션에서 좀 세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어떤 걸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공부는 어려운 것, 공부는 힘든 것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공부는 어려운 거다. 어려운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만약에 공부가 어렵지 않다면 어떤 거냐? 내가 아는 것을 계속 본다면, 내가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계속 푼다면 나는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부가 어렵지 않겠죠. 공부가 어렵다는 건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려운 걸 해야,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다면 예전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되려면 어려워야만 됩니다. 사실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는 건 그런데 공부랑은 좀 다르죠. 시험을 봐야 되거나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책을 읽는 것이 성장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서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책들을 참고 이겨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성장하고 싶을 때는 어려운 책을 도전해 보는 것, 이것은 우리 성장의 확실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좀 어려운 책을 읽으면 기분이 짜릿해지거든요. 오히려 다 아는 이야기를 읽을 때는 긴장도가 떨어져가지고 책 읽는 맛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즐겨보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어떤 책이든 쉽게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어떤 책을 시작했다면 최소한의 목표를 이 정도로 잡아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먼저 프롤로그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자가 하고자 하는 바, 이 저자의 스타일, 이 책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챕터까지는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소설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식책은 앞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도 앞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부분이 좋아야 사람들이 책을 계속 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앞에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나 두 번째 챕터 정도까지만 읽어도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는 동어 반복인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뒤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을 다 읽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프롤로그와 첫 번째, 두 번째 챕터 정도까지를 목표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할만하겠다. 그럼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려워 보이는 책들도 그냥 가볍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 요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려운 책을 읽는 태도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어떤 책이 어려울 때는 용어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 책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을 익혀두시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